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우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을 정리했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이 인상됐지만 노인들은 지원금을 모를 뿐만 아니라 검사할 비용이 없어 울상입니다. 4년 만에 화려한 빛으로 돌아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 야간에도 오색 빛깔로 빛나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아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사전투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투표 체험 투표소를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치고 31일 정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4월 13일 소중한 한 표를 위해 전주현 기자가 우리 지역의 후보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창원시 마산아포구 지역에는 3명의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주영 후보는 현역 프리미엄을 안고 5선에 도전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박남현 후보, 서민을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는 이원희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을 치르게 됩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지역에도 3명의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새누리당의 치열한 경선 끝에 현역 의원을 물리치고 당당히 오른 윤한웅 후보, 정식 후보 등록 기간에 돌연 출마를 선언한 하기남 후보,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마산 해원 구민들에게 얼굴 알리기에 나선 안성호 후보, 비교적 야권 성향이 강한 거제 지역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는 김한표 후보, 야사당 단일 후보로 추대된 더불어민주당 병강용 후보, 특히 거제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행보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젊은 피로 깨끗한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김종혁 후보와 전 경남도의원 출신인 이길종 후보가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통영 고성 지역에는 제13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35년 만에 무투표 당선 지역이 되면서 정당 투표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누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활동할지 잘 생각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보청기 지원금이 최대 131만 원까지 인상됐는데요. 보청기 업계는 웃는 반면 노인들은 지원금을 모를 뿐더러 검사할 비용이 없어 울상입니다. 변진성 기자입니다. 마산의 한 보청기 판매점. 이곳은 보청기에 지원금이 올라 다양한 상품을 선보입니다. 노출이 조금 더 된다고 볼 수 있고, 이것도 CIC라는 제품인데 조금 사이즈가 크고. 그런데 보청기 판매상과는 달리 노인들은 웃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 지원금을 모를 뿐더러 검사 비용이 없습니다. 병원은 접수부터 하라고 말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이 지원되는 대형 병원의 청각장애 검사 비용은 30에서 40만 원. 노인들이 감당하기엔 벅찹니다. 병원은 보험이 안 돼서 비싸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몸은 당장 불편한데 반해 검사 기간은 깁니다. 청각장애인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같은 타당성 검사를 3번 반복하는가 하면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이 인상됐지만 노인들은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이 안 되는 청각장애 검사 사각지대에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하나뉴스 변진성입니다. 4년 만에 화려한 빛과 함께 공룡들이 경남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4월 1일 개막을 앞둔 가운데 야간 빛 테마파크 조성으로 한밤중에도 오색 빛깔로 빛나는 공룡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장을 앞둔 엑스포장을 표영민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열리는 당항포 관광지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둠이 내리자 마치 잠에서 깬 듯한 티라노사우루스와 화려한 빛을 내뿜는 야간 조명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중국 대표 공룡 도시인 쯔궁시 기술자들이 선보인 대형 공룡 유등도 오색빛깔 아름다운 빛을 내며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엑스포의 테마는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 화려한 빛으로 뒤덮인 당항포 관광단지의 모습이 오는 4월 1일 개막을 앞둔 엑스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한 미디어 파사드 쇼는 야간빛 테마파크의 최대 자랑거리로 손꼽힙니다. 고성군은 28일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언론의 엑스포 행사장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연사 엑스포를 뛰어넘어 연인과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엑스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지난 3번째까지 엑스포는 어린이를 중심으로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어린이는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 젊은 연인 또 전 가족이 같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특히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야간 행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빛을 테마로 하는 이만큼 정말 온 가족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 관람객 179만 명을 목표로 삼고 공룡 상품권 발행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군수선거와 메르스 등으로 4년 만에 개최되는 엑스포. 빛과 함께 돌아온 공룡 등의 화려한 기환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6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룡과 빛이 어우러진 현장을 직접 찾아와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내 유권자들에게 사전투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전투표 체험투표소를 30일 운영했습니다. 이날 운영하는 체험투표소는 사전투표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정당 및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권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과 9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은 관내 투표, 그 외 지역은 관내 투표를 하면 됩니다.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용지가 지난번 선거와 달라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21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서 투표용지 길이가 33.5cm로 역대 최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경계선에 기표하면서 발생하는 무효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초로 각 당명 사이에 여백을 넣었습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선거 구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의 색상에도 차별을 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백색이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연두색입니다. 거제시 동부 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해역에서는 지난 28일 자연산 홍합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 100g당 8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폐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거제 동부해역 홍합에서 기준치 이상의 폐류독소가 검출되면서 이 일대 홍합 채취가 금지됐으며 앞으로 2주 간격으로 검사를 해 폐류독소 성분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조치는 계속됩니다. 한편 대규모 양식장이 있는 창원시 진동면 구산면 해역의 홍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태 확산을 막고자 경남도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남도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안전문화운동에 나섭니다. 안전신문고 이용 편의를 위해 터치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
안전신문고 앱을 운영 중이며 누구든지 도로와 교통시설, 상하수도시설, 학교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안전 위해 요소에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안전한 경남도 만들기에 발벗고 나설 방침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난폭 보복운전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371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결과 3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4명은 수사 중이며 나머지 322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경남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난폭 운전을 접할 경우 111 신고와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를 활용한 국민신문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적극적인 신고로 단속하는 데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난폭 운전으로 불구속 입건이 되면 40일간 면허가 정지되고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창원시가 2016 시즌 프로야구 개막을 맞아 야구 붐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운영합니다. 지난해까지 시내버스에 한해서만 야구 관람객 3,000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 것을 올해부터는 인터넷 예매까지 야구장 티켓 할인 혜택을 확대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야구장 순환 노선이 신설 운행됩니다. 노선은 마산 시외버스터미널을 시작해 마산역, 마산 야구장 북문 구간을 경기 전과 후로 각 2시간씩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경기 종료 후에는 4시간 정각과 30분에 운행될 예정입니다. 고성군 영현면에 소재한 콩이랑 농원이 콩이랑 된장학교를 통해 체험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6차 산업을 선도하고 있어 연간 체험객 5천여 명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체험학교에서는 학생 야외 현장 체험과 가족사랑 장류 체험,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콩이랑 농원의 장은 안전하고 맛있기로 유명해 경남 지역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민들이 직접 장을 담그는 점이 어려운 점을 착안해 항아리 분양을 실시하고 있어 정담뜰이라는 가족 항아리 장독대를 마련해주고 가족과 함께하는 장담그기 체험을 통해 고향의 향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3일 정풍병원 인재한의원은 29일 창원시 마산하포구 반월동 주민센터에서 관내 저소득 노인 20여 명을 모시고 무료 한방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인재한의원은 2005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무료로 한방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말이나 명절에는 거동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 봉사하는 등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으며 봉사 때마다 반월동 복지패밀리 회원들이 진료 안내 및 동행 보조를 해주고 있어 어르신 공경에 같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도서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 대출 실적을 만든 공무원들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주중에 300권, 주말에 500권, 어린이 도서 1000여 권 등을 대출한 것처럼 속여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제 지역 야권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병광용 후보와 무소속 이길종 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 과정에서 변 후보가 보여준 모습은 진정성이 없고 자기 주장만 해왔다고 비판했으며 변 후보는 당명이나 경력 없이 이름만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자는 등 상식에 벗어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년운동단체인 경남청년유니온이 4.13 총선을 맞아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5대 정책에는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신규 기업 육성, 청년 수당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없는 청년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며 각 후보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결과에 따라 정책적 지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가포 순환로 확장 공사에 편입되는 가포 5통 42가구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영의 주민들의 주거 생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부영은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등을 거쳐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통보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엑스포장을 찾는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최대 다람쥐 탐방로를 조성했습니다. 탐방로에는 높이 1.5m, 길이 133m 원통에 54마리의 다람쥐가 서식하고 있으며 어린이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마산에서 야구장 건립에 창원시가 소망타일 한 장 갖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망타일 신청 방법은 구청 민원 지적과와 읍동 주민센터 등 비치된 신청서에 소망글이나 그림을 작성해 신청하며 개인별 신청 수량은 제한이 없고 1회 5장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26일 통영시 도남 관광 일주로 해안길에서 통영 거제 고성 지역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생 네트워크가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통영 소재 병원과 경남 상인연합회가 협약 조인식을 가졌으며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사업자, 지자체,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관계 유지로 상호 성장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9일 창원시의회에서 2016년 2030 취업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관내 6개 대학의 대학생들로 구성된 취업 서포터즈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학생들에게 신속 정확한 취업 정보와 취업 시책을 SNS를 이용해 전파하는 취업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성군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인 사랑나눔 공동체가 지난 29일 사랑나눔 공동체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사랑나눔 공동체는 3.3면 소재 폐교에서 유상대여에 운영했으나 소방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군비와 후원을 통해 3.3면 판공리로 이전 신축을 진행해 완공했습니다. 남동해 수산연구소는 거제시 거제만 굴 양식장과 통영시 산양읍 멍게 양식장을 대상으로 수화식 양식장 바닥에 해산물 양식하는 혼합 양식 기술 개발에 착수합니다. 남동해 수산연구소는 혼합 양식의 가능성과 양식장 저질 개선 효과의 결과를 통해 굴 등 폐류 수화식 양식과 해삼 등 살포식 양식의 혼합 양식 산업화 가능성을 구명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29일 고성 철성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군 정신건강증진센터 홍순달 강사가 청소년 우울과 자살 충동 억제를 위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나 존중법 등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내용을 교육했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9일 통영시 산양읍 소재 항림도와 만지도 해상에서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을 민간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통영해경은 2인 1조로 해중에 입수해 수중에 가라앉은 폐기물과 각종 폐기물 등 약 4톤을 수거함으로써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항림도와 만지도 일대의 해양 환경 보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불량 간판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폐업 등 장기간 방치된 간판이나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간판에 대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철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박재규 총장은 지난 29일 일본 소카대학 본부동에서 소카대학 명예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일본 소카대학 바바 요시히사 학장은 수여식에서 경남대 박재규 총장은 그동안 소카대학의 창립 이념에 맞는 교육에 대한 헌신과 세계 평화에 대해 지대한 공헌을 해오신 분이라며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